서산 사명대사와 구국 삼화상으로 추앙받았던 처형대사의 의승활동과 천흥대사 활동 무대였던 금산사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산사는 100만 원약 결집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힘든 코스로 꼽히는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부처님 보살피 힘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큰 부상자 없이 완주해 순례 5일차 일정을 마쳤습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3부에서는 한글 보급 과정에서 불교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한글로 언해된 여러 불경들과 세종이 직접 지어 연주한 한글 음악까지 불교가 미친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용성 스님이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법회가 명법사에서 열렸습니다.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운동을 펼쳤던 스님의 유훈을 잇는 대원 실천회도 창립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관광버스에서 BTN 울림 라디오 트로트 스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울림 라디오에서 얻은 행복을 전하기 위해 무주상보시로 광고를 시작한 버스 회사를 소개합니다.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진관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무건수행과 울력, 명상 등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은 행주대첩에서 왜군 3만 명을 격퇴하는 등 서산 사명대사와 구국 삼화상으로 추앙받았던 뇌목 처형대사의 의승활동과 백곡 천흥대사 등의 활동 무대였던 호국도량 금산사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산사는 100만 원약 결집기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서산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한 구국 삼화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록과 연구가 빈약했던 뇌목 처형대사의 업적과 호국도량 금산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임진왜란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처형스님과 호남불교의 상징인 금산사 재조명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아 종교적 가치와 대의적 신념 사이의 갈등을 무릅쓰고 민족 공동체를 수호한 호국 의승들의 헌신과 금산사의 역할을 다시금 현 시대에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는 사명당 유정스님과 함께 서산대사의 2대 제자로 처형스님의 업적과 위상을 조명하며 의병장뿐 아니라 교학적 지식과 지역에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형이라고 하는 스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승장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그 기반을 갖고 사셨던, 그리고 그 불교학이라든지 일반 그 글로서도 상당한 경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다. 오경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금산사에 주석하며 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백곡 천흥대사의 간패석 교소를 조명하는 등 충남대 김방용 교수와 원광대 양은용 교수가 호국불교 성지로 금산사를 잇따라 조명했습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등은 역대 스님들의 과업과 시대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선 뇌목 처형 큰 스님의 호국 보사행과 불교 폐지라는 부당한 조치에 목숨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백곡 천흥 큰 스님의 이범망구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선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1년부터 호국불교 학술대회를 열어온 불교사회연구소는 행주산성과 웅치 이치대첩 등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처형대사를 비롯해 불교 억압에 나선 왕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린 천흥대사의 간패석 교소 등을 조명하며 호남 지역 호국불교 역사에 학술적 기록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힘든 코스로 꼽히는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부처님 보살피 힘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큰 부상자 없이 완주해 순례 5일차 일정을 마쳤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길 위에 선 지 닷새째.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새벽,
가파른 언덕길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불교 중흥의 큰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봅니다. 아침 새벽에 4시에 출발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오르막길 올라오고 났더니 지금 너무 힘드네요. 태주 스님께서 저희가 움직이는 불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고 불교 중흥으로 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발 1100m가 넘는 험준한 고개 성삼재. 잠시 쉬며 물 한 모금으로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시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어제 힘든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백두대간 끝자락 지리산을 넘었습니다.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아직까지 낙오자나 큰 부상자 없이 호남 정맥을 넘어 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순례단은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곡성, 구례를 거쳐 남원에 이르기까지 120km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힘든 코스였던 노고단, 시암야고 성산제를 오늘 이제 극적으로 잘 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긴장감 놓지 않는 것, 안전사고 유의하면서 끝까지 좀 안보 다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한편 전날 천은사는 가장 힘든 언덕길 10km 구간을 완주한 순례단을 응원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저녁 노을 붉게 물든 지리산이 아름다운 무대가 돼 대중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서 좋은 공연,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희가 참여한 사람들보다. 그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그러했듯 길 위에서 먹고 자며 불교 중흥을 위해 나선 천리순례단. 이제 실상사를 거쳐 낙동강 넘어 다음 목적지인 법보종찰 해인사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길 예정입니다. 불교 중흥이라는 원대한 발언으로 시작된 상월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글 창제와 보급의 비밀을 파헤치는 토크멘터리 한글 나랏말싸비 역사 왜곡인가 3부에서는 한글의 보급 과정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한글로 언해된 여러 불경들과 세종이 직접 지어 연주한 한글 음악들까지 불교가 미친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는 널리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후민정음 역시 왕실에서 만든 글자를 어떻게 민간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을지가 창제 주역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3부에서는 한글의 반포, 보급 과정에서 불교가 어떻게 힘을 보탰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많이 읽히던 불경의 적극적인 번역을 통해 한글의 정착, 보급을 도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치국 이념은 유교였지만 대부분의 기층민들은 불자이기 때문에 불경의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불경들이 이미 고려시대에 구결을 현토했기 때문에 번역이 간편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려시대에 적지 않은 구결이 현토된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결은 다 아시는 대로 한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일부는 고려시대의 우리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글자를 한글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 창제와 불경 번역을 통한 보급에 세종과 세조의 정치적 권위 확보라는 계산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불교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정치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면 세조는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들을 확보시켜 나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경의 번역과 함께 음악적 재능이 있던 세종대왕은 한글 가사로 된 음악을 작곡해 보급하려 했습니다. 신미대사의 동생 김수온이 쓴 사리영흥기에는 법당 낙성식에서 세종이 작곡한 참불가가 연주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67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봉불의식에 악가무가 함께하는 총체적인 예술 음악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봉불의식의 음악을 작곡하고 선수지휘하고 이때 그 악보를 수양대군이 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아직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토크멘터리에서는 세종이 의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3장, 66쪽, 108자의 훈민정음 법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졌습니다. 훈민정음의 보급 과정에서 있었던 불교의 역할들을 다뤄본 토크멘터리 한글 3부는 내일 오전 7시 30분과 저녁 7시 BTN 불교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용성스님이 신라 초전 법륜지인 구미 아도 모래원에서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법회가 평택 명법사에서 열렸습니다. 대각교를 선언하며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실천운동을 펼쳤던 용성스님의 유훈을 잇는 대원실천회도 창립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금오산 천년의 다리요 낙동강 만리의 파도로다. 고기 잡는 배는 어디로 갔는고 예와 같이 갈대꽃에서 자도다. 용성 진종조사가 1886년 신라 초전 법륜지인 구미 아도 모래원에서 용맹 결사정진을 시작해 음력 8월 29일 깨달음을 얻어 부른 노래입니다. 용성 진종조사의 오도 135주년을 맞아 어제 평택 명법사에서 명예 원로의원인 불심도문 대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봉찬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도문대종사는 깨달음을 성취해 일체 중생이 구경의 열반을 정덕하도록 보살도를 펼친 용성 스님의 수직 수평의 대원을 강조했습니다. 사르 총상의 지혜를 원만히 이루어 가지고 별상의 부처님의 지혜인 별지에 이르러지다. 용성 스님은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경전의 한글 번역을 추진하고 불교 혁신을 꾀하며 대각교를 선언하고 스스로 실천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도문대종사는 삼치정계의 개첩을 화정 스님에게 전하며 향등 존자란 새 법명을 내리고 용성 스님의 대원이 널리 보급되길 서원했습니다. 일체에 널리 보급이 되어져서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 등이다 극락. 지난 4월 용성 스님의 부촉법을 이은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은 이날 용성조사 대원 실천회를 창립하고 유훈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1999년 용성 진종조사 유훈 실현에 동참하며 2014년부터 용성 진종조사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화정 스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며 개인의 해탈은 물론 이웃과 전 세계가 불국토를 성취하길 발언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서 개인으로는 개인이 해탈을 하고 자기 한 가족이 해탈을 하고 이웃이 우리가 국가가 전 세계가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다. 대원 실천에는 이날 청담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BTN 불교TV에 문화포교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조선왕조실록 의궤박물관에서 그림으로 만나는 조선왕실 기록문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와 도설특별전을 어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와 채색 도서를 중심으로 전시해 그림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시는 조선왕실에서 행해진 의례를 묘사한 그림을 중심으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각종 의례의 절차와 사용된 기물 등을 보다 생동감 있고 쉽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월정사는 하루빨리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와 오대산 자락에서 실물 전시가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우리는 선우가 지난 3일 제천 목청 선서와 미술관에서 봉선사 유치원 원장 지환 스님을 초청해 운어 스님과 남은돌 모둠을 주제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운어 용학의 탁상일기 연구 논문 저자인 지원 스님에게 운어 스님과 남은돌 모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천 우리는 선우 김현우 회장은 독립운동가이며 한글을 사랑하신 운어 큰 스님의 삶과 남은돌 모둠에서 활동하셨던 근세 고승들의 발자취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스님은 독립운동가와 교육가, 역경가로서의 운어 스님을 이야기하고 연구과제인 남은돌 모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더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관광버스에서 BTN 울림라디오 트로트 스타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림라디오에서 얻은 행복을 전하기 위해 무주상 보시로 광고를 시작한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으로 은가은 씨의 팬이 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우연히 울림라디오를 접한 후 애청자가 됐다고 합니다. 부산 은성관광을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관광버스. BTN 울림라디오 은가은의 티키타카, 진행자 은가은의 얼굴이 버스 한 면을 꽉 채웁니다. 다른 면에도 울림라디오를 책임지는 간판 트로트 스타들이 보입니다. 최근 BTN 울림라디오에 버스 광고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부산 은성관광입니다.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으로 은가은 씨의 팬이 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우연히 BTN 울림라디오를 접한 후 애청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얻은 행복감을 다른 불자들과 나누기 위해 고민하던 중 버스 광고를 떠올렸습니다. 울림 유튜브 생방송을 즐겨 시청을 하고 있는데 마침 화요일이라 가지고 은가은 씨가 거기에 DJ로 나오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사연을 보냈어요. 은가은 씨를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싶다. BTN 라디오 제작진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취자들의 저녁밤을 책임지는 트로트 청춘 스타들의 프로그램이 버스 외관에 소개됩니다. 버스는 전국을 누비며 울림라디오와 트로트 프로그램을 알리는 전법사가 됩니다. 실제로 버스를 본 사부대중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광고를 보고 좋아해주는 사부대중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주를 갔었어요. 경주를 가니까 은가은 씨 팬들 분께서 이 스티커를 보고 사진을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촬영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상당히 그 기분이 뿌듯합니다. BTN 울림라디오는 이 외에도 청취자들의 다양한 무주상보시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동호회와 협력해 청취자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진관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무건수행과 울력, 명상 등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무건수행을 마친 펭수는 내면의 진심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천년고찰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건법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구만. 하지만 펭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뭐야?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스님과 만나 합장 인사를 나누고 무건수행을 권유받습니다. 근데 무건수행 왜 해야?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스님의 안내에 따라 대웅전으로 이동하고 무건수행 중인 한국관광공사 캐릭터 호종이가 절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하지만 장난기 많은 펭수는 마치 춤을 추듯 절을 하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대중들이 모여 육체노동을 함께하는 울력. 주지 개호 스님에게 빚이라는 방법을 배워보고 수행과 일상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갑니다. 마당을 쓰는 거는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고요한 숲속에 앉아 명상을 합니다. 내 마음속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템플 스테이가 끝나고 무건 수행을 마친 펭수는 내면의 진심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 제주 문강사가 관세음보살 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진영을 봉안하고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문강사는 지난 4일 관음전에서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주지 인산스님, 오영훈 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음보살 존상 및 상월 원각대조사 진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진영을 새롭게 보신 거룩한 인연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 굳건한 신심으로 수행 정진하라고 법문했습니다. 주지 인산스님은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 주신 4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기도 정진으로 모두가 성불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상주 지혜정사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무연고 사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와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6회째를 맞아 지난 3일 봉행된 위령제와 영산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이수자인 인각스님 등의 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혜스님은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기도를 올렸으며 기도 보시금은 소외계층 돕기와 상주시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민들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혼령을 위로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장 독림사 주지 성타 스님이 2021 부산미술협회 아트페어 공식 초청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타 스님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2021 부산미술협회 아트페어에 공식 초청받아 만행, 연꽃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20여 점의 불교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성타 스님은 해마다 다양한 불교 작품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오는 30일까지 기장 독림사 경내 독림갤러리에서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